상가의 특징이 뭐냐면 주택임대차하고 90%가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를 보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알았으면 상가는요 뭐 대항력이든 우선변이든 최우선변이든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강의 시간이 아주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제 주택 상가는 뭐냐면 시험에 뭐라고 나올 수 있냐, 주택하고 상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주택임대차에 관한 것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상가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주택과 상가가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주택은 보증금이 얼마냐 이걸 따지잖아요. 주택은. 근데 상가는요, 상가는 맨 처음에 상가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상가 적용 범위요. 상가 적용 범위가 있어가지고 일단 상가는 여기 안에 들어요.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인천시하고 가명일체권역하고 광역시가 있죠. 그럼 우리 주택에서는 광역시에 누가 들어갔죠? 세종시 들어갔죠? 상가에는 세종시가 안 들어가. 알겠죠?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이렇게. 기타. 환산 보증금이 얼마죠? 4억. 여기는 얼마? 3억. 여기는 얼마? 2억 4천. 여기는 얼마? 1억 8천.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보증금 1억에 그 다음에 월세가 320이다. 32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보증금 1억이죠? 320만 원이다 곱하기 100을 해. 100을 하면 얼마가 된다? 3억 2천이 돼. 더하면 얼마 된다? 4억 2천이 돼. 4억 2천이면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임차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아요. 원래는 못 받아. 예외적으로 받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원래는 못 받아. 알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서울시에서 받으려면 보증금이 2억이다. 2억이고 월세가 12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0만 원 곱하기 100을 해. 그럼 얼마가 되죠? 1억 2천이 돼. 1억 2천 곱하기 2억이죠? 얼마다? 3억 2천이죠. 3억 2천이면 보증금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 임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택은 보증금이 많든 적든 주택은 그러한 것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적용 범위 이렇게 됐죠. 적용 범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환산보증 서울시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밑에 3억을 봐봐.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도 그냥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대항력,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 몇 년이다? 5년. 5년의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이러면 그 10조 1항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했죠. 3기 찰면적 이거고, 여기는 여기 밑에 계약갱신 요구권 2항은 5년 범위 안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망 법문은요, 사망 법문은 뭐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망걸 본다. 계약, 이것은 법정갱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10조에는요, 계약갱신의 특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권리금 있어, 권리금. 이것은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 빼고는요, 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주택 상가 건물임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봐봐. 대항력은 받죠? 써, 거기다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대항력은 되죠? 권리금 돼. 가장 중요한 게 대항력하고 권리금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안 돼. 알겠죠? 그럼 만약에 시험이 나오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 시험이 나올 수 있어. 일정한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X. 그거 안 된다니까. 대항력에 대해 권리금 돼. 그런데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안 된다. 정확하게. 그럼 되는 것은 뭐다? 이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2, 3, 4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우선 알겠죠.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이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자, 82번 봐봐. 상가금리이자보호법은 권리금 애수에 관한 명명 규정을 뒀다. 이번에 나왔죠. 그 다음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1억 원의 월차임 150이다. 그러면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84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필요비죠, 필요비. 자, 3절은요, 대항력이죠? 3절 대항력. 그럼 봐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서 상가에만 있는 것 중에서 상가에만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다? 환산 뭐죠?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어디만 있다? 상가에만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대항력은 어디에도 있죠? 주택에도 있죠. 약간 다를 뿐이지만 주택에도 있어. 알겠죠? 주택은 뭐죠? 주택은 전입신고. 여기 두 번째가 이제 뭐냐? 다 본단 말이에요. 주택에서 대항력이죠? 대항력. 대항력은 상가에서 대항력은 뭐죠? 상가의 대항은 건물의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이에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이에요. 신청. 그래서 여기 보면 신청이에요. 법조문에는 신청이에요. 판례는 등록이에요. 알겠죠? 법조문에는 신청이에요.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런데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등록증 교부 그러면 안 돼. 등록증을 교부하고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어. 이건 절대로 안 돼. 등록증 교부 그건 안 돼. 알겠죠? 세 가지. 우리가 상가는 법조문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에요. 우리 주택임대차는요 전입신고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넘어갔어. 자요, 보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 그런데 뭐라고 돼 있다고? 판례는 뭐라고 한다고? 사업자 등록. 알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건 뭐라고? 등록증 교부. 이렇게.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서 소리 생긴다. 이 양은 똑같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조건 다 똑같아. 알겠죠? 그 다음 85번. 대항력의 발생 요건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죠? 86번은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뭐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 87번.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이 된 다음날 이렇게 돼 있죠? 등록이 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된 건물은 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89번. 적법하게 전대했다.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누구한테? 임차인. 다른 말로 간접 점유자에게 대항력이 유지된다. 90번은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했다가 폐업 신고를 뭐가 똑같아요? 이러면요. 전출 신고가 똑같아요. 대항력이 없어지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새로운 대항력 이길 영시부터 새로운 대항력.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정보 제공이죠. 이것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어. 한 번 말했죠. 옛날에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또 주택도 상가도 주택하고 똑같이 구분해놨어. 아까 우리는 주택 먼저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직접 가서 할 수 있죠.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그런데요, 먼저 신규 임차는 누구를? 임대인을 뭐래서 동의를 받아서 똑같아.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택은 어디 가서 한다? 동사무소 가서 하죠? 확정일자 부여 기간 동사무소. 요즘 동사무소 가면 사람이 쳐다봐. 더워요. 주민자치센터가 더워요. 이번에 또 뭐라 나왔더라?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복지 무슨 타운이 뭐던데 보니까. 알겠죠? 아무튼요, 말 바꾼 거든 더럽게도 좋아해. 알겠죠? 누구한테? 관할 세무서장한테. 무슨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5조요. 보증금 회수죠? 보증금 회수는 뭐다?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미를 신청. 똑같아. 반대 의무의 이행을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 똑같아. 그 다음에 2항은요. 우리는 주택은 어때요? 주택은 대한 뭐죠? 주택이 우선 변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선 변제? 주택은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다? 여기는요, 먼저 대항력권이 있어. 대항력이 있어야 되죠? 대항력 있고, 여기는 확정일자죠? 확정일자는 여기서 어디서 받는다?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 세무서. 관할 세무서장한테. 알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임차 건물에 환가되면서 후순위보다 우선은 뭐라고 한다? 후순위보다 우선은 뭐라고 얘기해? 우선 변제죠? 똑같아.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양순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똑같아. 금융기관 똑같아.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리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해지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지금 그 말이 아니네. 좀 뒤에 밑에 6호 9항 해지할 수 없다. 7항은요. 금융기관들이 계약으로 배당받을 보증금의 일부를 채권 양도를 받으면 금융기관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수한 금액을 보면서 우선 변제권을 만다 승계한다. 이건 다 똑같아. 알겠죠? 다 똑같으니까 쓸데없는 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91번 봐봐.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92번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무슨 요건이다? 전속 요건이다. 됐죠? 취득이면서 여기 봐봐. 사업자 등록은 이랬죠. 원래는 뭐라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해야 된다. 알겠죠? 자, 6절은요. 임차권 등기명 똑같아. 종료 후 동그라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야 돼. 그리고 시험에 항상 뭐라 하냐 이러면요.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불안하면 청구할 수 있다. OX. 불안하면 떨고 있으면 돼. 알겠죠? 그러면 불안해도 떨면 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못해.
임차 건물 소재지. 임대인의 주소지. 임차인의 주소지. 그럼 큰일 나. 우리 시험에는 임대인의 주소지라고 나왔어. 알겠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4항. 기가감모 할 수 있다. 항고. 5항.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쳤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항력과 우선부적을 취득하는데 기존의 이미 취득한 것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똑같아. 6항. 임차권 등기를 마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는 안 되고 뭐는 된다? 우선 변제는 된다. 그 다음에 8항. 비용은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리해서 뭐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변경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해지 청구하고 다르다. 알겠죠? 자, 93번. 임차 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임대인의 주소지를 가라는 지방법원이 아니 어디다가 원래 시험은 임대인의 주소지를 가라는 지방법원 이렇게 나왔어. 그 뒤를 내가 바꾼 거라고. 임차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알겠죠? 94번은요.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후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안 된다. 뭐는 있다? 우선 변제는 있다. 기가가 남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 명령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주택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근데 뭐라고 나오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상가 주택은 있는데 상관없다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음 보시고 8조 밑에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선물이죠. 임차권은요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뭐한다? 소멸하죠. 왜?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그런데요 보증금이 전혀 변하지 않는 대학년 임차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똑같아. 구조는 약간 다르죠. 구조 봐봐. 기간은 봐봐.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그럼 몇 년을 본다? 1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만약에 6개월이다. 만약 6개월이다. 그러면 임차인은 몇 년을 주장할 수 있다? 6개월을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임대인은 된다 안 된다? 임대인은 절대로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가 끝났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를 뭐로 본다? 전속한 것으로 본다. 97번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98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몇 년으로 본다? 1년. 99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뭐로 본다? 전속. 100번이 중요하죠? 중요한 게 아니야. 임대차는 2년으로 2년. 이게 웃기죠? 원래 몇 년이죠? 1년이죠. 그러면 임대차는 몇 년을 본다? 우리 시험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됐어. 시험에 이렇게 됐어. 임대차는 2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2년으로 정했어. 그러면 임대차가 1년으로 된다. OX. 하지 마. 임대차가 2년으로 됐어.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해서 상가에서 기간을 1년으로 본다. OX. 자, 봐봐. 주택은 2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봐? 2년으로 봐. 2년. 알겠죠? 그 다음에 기간 정하면 몇 년으로 봐? 그것도 2년으로 봐. 알겠죠? 악센트를 약간 줘야 돼. 알겠죠? 2년으로 봐. 알겠죠? 그런데요, 상가는요, 1년 미만 몇 년으로 봐? 1년으로 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으로 봐? 근데 문제는 기간을 상가에서 2년으로 해. 2년. 상가는 2년으로 정한 경우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죠. 1년 미만일 때만 1년으로 봐준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최소한 1년은 보장해 줄 테니까 그 이상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1년 미만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는 거죠. 1년 미만 2년으로. no. 1년 미만 1년으로 보고 2년으로 잡으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는 거죠. 2년으로. 알겠죠? 2년으로 본다. 알겠죠? 예. 자, 101번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죠? 몇 년을 본다? 1년으로 본다. 자, 이제 10조. 10조는 상가에만 있어. 옛날에는요, 상가로 이거밖에 시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권리금이 들어오면서 연속 2년 권리금이 나왔어. 연속 2년. 얘가 지금 찬밥 신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올해는 한번 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 알겠죠? 연속 2년 상가가 연속 2년. 아니, 권리금이 나왔어. 권리금이. 연속 2년.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 이 10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얘가 원래 터줏대감이었는데 아니 굴러온 돌이에요. 완전히 이게 지금 박힌 거지 이게. 알겠죠? 권리금이 뒤에 들어왔는데 권리금이 연속 2년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죠. 뭐죠? 임대인은 가로묶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가로 닫아. 그럼요, 봐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해. 그러니까 임차인이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해.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1호 3기할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부. 합의로 보상을 해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 내가 이사 비용 해가지고 좀 줄게. 나갈래? 이렇게. 우리 보상해주죠. 그래서 합의로 보상. 합의로. 삼부 합동. 동의 없이 전대처럼 우리 해지할 수 있잖아요. 5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죠. 근데 이러면요, 전번에 봐봐. B라는 그 뭐죠? 그 출판사에서 모의고사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여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돼 있죠. 근데 뭐라 되냐? 거기는 항상 해년마다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 고의나 경과실로. 경과실 이러면 이게 맞는 걸로 돼 있어. 그럼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또는이란 말은 뭐야? 둘 중 하나잖아요.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갱신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아예 경과실로 파손 이래야지. 경과실로 파손한다. 그러면 갱신해줘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 돼. 고의로 파손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거나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갱신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경과실로 파손하면 갱신해줘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 나왔죠? 경과실 X. 경과실을 다른 말로 뭐냐면 과실이라고 해. 알겠죠? 그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고의 또는 경과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미 고의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갱신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경과실로 파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써봐, 거다가. 경과실로 파손 시 갱신 거절 X. 경과실로 파손 시 갱신 거절 X. 이렇게. 그 다음에 6호 전부나 일부가 멸실로 목적을 달성 못해야 돼. 목적을 달성 못해야 돼. 7호 임대인은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건물의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가나다 묶고 이게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는데 아직 시험 안 나왔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알려야 돼. 체결할 때. 그러니까 체결 후에 알리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봐봐. 우리요, 임차인이 미우면요, 임대인이 뭐라 하냐? 우리 내년에 재건축할 테니까 나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야.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언제 얘기해야 돼? 계약 체결할 때 고지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체결할 때. 그러니까 계약 체결 후 고지했다. 돼, 안 돼? 안 돼. 갱신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안전사고의 우려. 뭐죠, 이것은요? 우리가 안전진단 받으면 되잖아요. 안전사고 우려. 이건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다른 법령 뭐죠? 도정법이죠. 여러분, 도정법에 뭐가 있어? 철거 있어, 없어? 이 재건축 있어, 없어? 있죠? 도정법이 한 재건축. 알겠죠? 다른 법에 재건축할 때는 기간이 남았어도 나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뭐냐? 자, 한번 봐봐. 4하고 5하고 6을 봐봐. 4, 5, 6 보면 동의 없이 전부나 일부를 전대죠. 동의 없이 전부나 일부. 5도요, 전부나 일부. 6도요, 전부나 일부. 이렇게 됐죠. 4, 5, 6은 다 전부 일부 있죠? 일부 있죠? 근데 7호는 뭐라 그랬어? 일부예요, 대부분이에요? 그건 대부분이죠, 대부분. 7호는 대부분이니까 뭐라고 하면 안 돼? 전부 또는 일부 그러면 큰일 나. 뭐라고 한다고? 대부분이다. 대부분. 알겠죠? 일부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 당시에 철거 계획을 해야 돼. 재건축 계획을 알려야 돼.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우리가 염려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뭐라 한다? 다른 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져. 다른 법, 도정법에 의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8호는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알겠죠? 자, 2항은요. 계약갱신 요건은 봐봐. 이 10조 1항은 써. 그다 10조 1항. 1항이죠. 여기가 1항이죠. 그래서 범위 초과에도 적용이. 그걸 써놔. 그냥 범위 초과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아까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했죠. 10조 1항. 이거 10조 1항. 그 앞에 보면 나오는데 이건 그냥 써. 거기다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10조 1항하고 그 다음에 2항하고 3항 본문 세 가지가 인정되거든요. 그 다음에 2항은 뭐죠? 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기간 포함해서 몇 년 범위? 5년의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것도 인정이 돼. 초과. 우리가 초과하는 임대차 있죠? 5억, 아니 4억.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하는 게 있죠? 여기도 인정이 돼. 그 다음에 3항은요? 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을 본다. 여기도 인정이 돼. 여기까지만. 다만 인정 안 돼.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적용이 안 돼. 알았죠? 본문까지만 적용이 돼. 본문까지만. 그럼 봐봐. 그 다음에 4항은 뭐냐?
사항은요, 법정갱신이에요. 법정갱신.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즉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아무 말이 없죠. 세 번째 절,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걸 본다. 이걸 상가 건물의 법정갱신이에요. 이때 전속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1년. 알겠죠? 1년. 그런데 여러분 봐봐. 여기 보면 뭐가 좀 없죠? 법정갱신은 뭐가 없어? 이기의 차임을 연체할 때는 주택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주택은 이기의 차임 연체하면 인정 안 해. 상가는 그런 말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어. 5항 법 5항.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해. 임차인은 임대인은 절대로 안 돼.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럼 여기 이제 봐. 자, 저 여러분 잠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지금 적용 범위를 4억을 초과. 4억 초과한 경우는 뭐가 적용된다? 첫 번째, 먼저 갱신 요구 있죠? 정당한 사유, 갱신 사유, 갱신 거절 사유, 몇 가지 했죠? 8가지죠? 8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갱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 돼. 여기가 해당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여기 뭐죠? 맨절 법안에서 5년 기간 보장이죠? 5년 기간 보장해. 5년 기간 보장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왜 여러분 이 말이 나오냐?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봐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갱신되죠? 5년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여기 되어 있죠? 그럼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봐. 그러면요, 봐. 5년간 보장한다고 되어 있죠? 5년간. 그러니까 어떤 놈이 어떤 잔말을 고르냐? 1년씩 계약을 해, 1년씩.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냥 봐봐. 만약에 2년을 계약했어, 2년을 계약하고 나서 1년 지났어. 1년 지나면 증액할 수 있죠. 100분의 9를. 1억이면 얼마? 900만 원. 100만 원이면 얼마? 9만 원을 증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놈이,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계약을 또 하는 거야, 또 해. 계약을 또 해. 재계약할 때는 자기 멋대로 증액할 수 있어, 재계약할 때는. 상대방이 동의를 받거나 재계약할 때는 자기 멋대로 증액을 해. 100만 원을 150으로 증액할 수도 있다고. 알겠죠? 우리가 100분의 9,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예요. 청구란 무슨 말이 있어? 증액이란 말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형성권을 뭐라고 얘기해?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라는 말은 뭐라고 얘기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증액할 때 주택은 100분의 5, 상가는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합의로 증액은 합의. 우리 집의 가훈이 뭐냐? 증액을 할 때는 언제나 콜이다? 그럼 언제든지 콜이죠. 1년에 10번도 합의로 증액하거나 또는요 뭐한다? 종료 후 재계약. 재계약을 할 때는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상가는 최단 1년만 보장해 주셔야 되니까 2년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2년 계약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이내 증액하려면 100분의 900개 못하니까 이놈이 잔머리를 고려가지고 1년씩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마다 재계약하면서 50만 원 올릴 수 있는가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할 수 없다. 왜냐? 5년의 기간 안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5년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갱신의 말의 뜻이면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된 것으로 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5년 기간 동안 쭉 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계약이 아니다. 1년씩 해도 그건 재계약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뭐다? 새로운 계약이 아니고 종래 계약이 그대로 연장이 되니까 5년 기간 안에서는 100분의 9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1년마다 증액할 수는 있죠. 그런데 증액을 하는데 얼마씩 증액해? 계속 얼마씩만? 100분의 9, 100분의 9만 증액한다 이 말이죠. 내 말 좀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3조에 보면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일하게 된 거, 동일하게 다시 계약된 걸로 본다. 다시. 옛날 계약하고 똑같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만 증액한다. 재계약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9를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밑으로 보면 뭐가 나왔죠? 그래서 봐봐. 여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만 증거한다고 돼 있잖아요. 11조에 따른 범위에서만. 11조가 뭐예요?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봐봐. 그런데 이 4억이 넘는 것은
100분의 9로 초과할 수 없다. 이것까지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4억이 넘는 것은 당신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내 말 지금 이해가 됐나요? 봐봐. 4억이 아니면, 4억 미만이면은 5년 기간 안에서 얼마씩만 올린다? 100분의 9만 올린다냐고 돼 있잖아요, 지금. 단서에 다만해. 100분의 9만 올린다. 계속 연장을 해도 100분의 9를 넘을 수 없다, 이 말이죠. 5년 동안은. 알겠죠? 4억 미만일 때는. 그런데 4억을 초과한 경우는, 4억을 초과한 경우는 다른 것은 다 인정을 해주는데 100분의 9는 인정한다, 안 한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얼마 올려? 그랬더니 좀 이따 나와. 여러분, 바로 옆에 10조 2를 봐봐. 10조 2. 10조 2를 봐봐. 뭐라고 나왔어? 2조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 알겠죠? 계약갱신의 경우 5년 안에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나 공과금이나 주변 상가의 차임이나 보증금 등을 참작해서 증액을 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4억이 넘는다, 5억이다, 환산보증금이, 그럼 우리는 그럼 보증금이나 월세를 어떻게 증액하냐? 옆집이 얼마나 하고 있는가 보라, 이 말이죠. 그만큼만 올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9를 초과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있다. 100분의 9를 초과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런데 4억 미만은 절대로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말했죠. 초과하면 다시 반은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4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른 것은 다 인정을 해. 10조 8가지 인정해. 5년도 인정을 해. 그런데 뭐는 인정하지 않는다? 100분의 9 제한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100분의 9를 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멋대로 100만 원을 갑자기 200만 달라가지 말고 옆집이 얼마 주는가 보라, 이 말이죠. 그런데요, 바로 옆집은 우리보다 싸.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주변 상가니까 그 동네를 전체를 얘기하겠죠. 알겠죠? 그 동네. 우리 같으면 여기요, 평원동 이 동네에서 주로 얼마씩 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지 옆집 이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지 알겠죠? 거기서 참작해서 징계가라.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그냥 상당히 법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금. 이해를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100분의 9는 인정한다, 안 한다? 100분의 9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주변 상가 시세대로 올려라, 이 말이죠. 됐죠? 다시. 102번 봐봐. 102번은요,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2기니까 거절할 수 없죠. 몇 기가 돼야 돼? 3기. 103번. 건물의 일부를 줄고 경과실로 파손.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04번. 목적 건물의 일부를 개축이다. 이게 문제가 됐어, 우리 시험에. 15회 때, 아마 15회 때죠? 15회 추가구나. 개축이란 말이 봐봐, 개축. 너 혹시, 난 잘 몰라. 공법에 개축이란 말 나온다면서, 공법에 개축이란 말이, 개축을 할 때는 공법에서 일부를 개축할 수 있나 봐요. 일부를. 공법에서. 일부나 뭐를 하는 거죠. 개축이라고 한다며. 이거 가서 오늘 공법, 정원축 한번 찾아봐. 개축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를 개축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나 봐. 알겠죠? 공법에서 그런가 봐.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여기서 이 개축을 이 사람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철거나 뭐라고 하죠? 재건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개축이 재건축인가요?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요, 철거인가요? 개축하려면 다시 짓는다. 아, 개축이 철거하고 종전 사이즈로? 아, 그게 개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일부면 그 일부만 없애고 그 일부로 똑같이 사이즈라는 것도 개축이네? 전부로 철거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하면 개축이네? 오케이. 그건 신축이야? 아니, 신축하고 개축하고 다 다른데, 말이. 그러니까, 그렇죠. 본래 범위를 넘어가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이제. 그러니까, 개축한다면 그러면 철거란 말이네? 그래. 아무튼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래. 알았어요. 자, 그럼요. 자, 이제 104번. 건물의 일부를 개축. 그러면 일부를 철거 이 말이네. 그러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전부 또는 대부분이 돼야 돼, 대부분. 여기 일부라고 했잖아, 일부.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러면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할 때, 거절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일부만 개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일부만 철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개축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 개축을 그냥 무슨 말로 아는 게 제일 좋아요? 철거, 일부를 철거. 그러면 더 간단해져. 정확하게 틀렸죠. 일부가 아니고 뭐를 해야 돼? 대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전부를 개축하거나 일부를 개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다 이 말이죠. 자, 105번. 내 말은 이해를 했죠? 3기 참여를 연체하죠?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106번. 갱신 조건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죠. 포함.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107번은요. 임대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의 법정 갱신은 몇 년을 초과하더라도 5년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 5년 기간 제한을 써봐. 5년 기간 제한은 5년 기간이죠. 5년 기간 제한은 법정 갱신에는 적용 X. 법정 갱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 봐봐. 법정 갱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제가 어제요. 어제 세롬학원에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세롬학원에요. 계열사가 자기 건 아니지만 자기네 간판을 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보자고 전화 와가지고 할 수 없이 한번 갔거든요. 갔더니 거기 아무튼 그 사무실 가서 나한테 무슨 딜을 했는데 내가 그냥 알았다고 웃고 그냥 왔죠. 근데 봐봐.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책을 썼더라고요. 한 2000페이지 되게 써놨더라고 이렇게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한참을 찾아왔어.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권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 인간은 필시 뇌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이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정말이요 농동도 하나도 않고 이 두 가지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해설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커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깜놀했죠. 알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법적 얘기죠. 봐봐. 우리가 5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5년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년이라는 것은 5년만 보장해줘도 된다. 5년까지는 보장해준다. 최소한. 그럼 6년을 보장할 수 없냐? 할 수 있죠. 7년은 되죠. 그런데 최소한 임차인한테 5년을 보장해야 된다. 더 이상 보장해주기 싫으면 나가라고 해야 된다. 언제요? 6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1개월 사이에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돼. 근데 이거 말을 하지 않죠? 그럼 이때부터는 다시 뭐가 된다? 1년이 법정갱신돼. 법정갱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으면 법정갱신이죠? 그래서 모두에서 몇 년을 살 수 있다? 6년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갱신의 경우는 5년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몇 년이 된다? 모두 6년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해. 자, 그 다음에 108번.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무슨 행위다? 관리. 여러분,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 공유 지분의 가반수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고 다 가반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봐. 이 점포에 대한 사건에서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가 돼. 그럼 봐봐. 이 말이단 말이죠. 이 말. 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에서 이렇게 병으로 받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리요 1개월 연체를 했어요. 연체. 그러고 나서 집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2기를 연체를 했어. 2기. 모두 몇 기다? 3기다. OX. X라고 했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체 채권, 연체 차임의 채권 양도를 받거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봐봐. 승계되는 경우 이렇게 됐죠.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따로 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왜? 채권이니까 당연하죠. 특징이니까 가바구리죠. 양수인이 연체 차임 채권을 양수받지 않는 이상 승계 이후 연체 차임액이 몇 기 이상이다? 3기 이상이 되어야만 비로소 해지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해서 가면 연체 차임을 양수한 경우는 1기, 2기 플러스해서 3기가 되면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자, 그러면 10조 2. 10조 2 했죠? 10조의 3. 권리금. 이건 또 이제 없어. 10조의 3. 권리금. 알겠죠? 그래서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5년의 기간에,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8가지 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유지가 되고 5년의 기간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100분의 9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적용된다? 뭐가 적용돼? 권리금. 너무너무 중요하죠, 권리금. 이 권리금이 여기에 적용된다, 권리금이.
그러니까요, 5년의 기간이 초과가 돼도 뭐는 인정한다? 권리금은 인정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앞에 다시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면, 앞에요, 어디냐면, 맨 앞에 상가, 맨 앞에, 맨 밑에 단서에 보면 대항력 인정되죠. 10조 1항이 바로 계약 갱신 요구권, 거절, 계약,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기보다는 법조문이고 그것은 뭐죠? 거절 사유죠. 갱신 거절 사유. 알죠? 적용되고 5년 기간 적용되죠. 5년 기간. 그 다음에 10조 제2 보면 계약 갱신 특례로 되어 있죠? 아까 계약 갱신 특례가 뭐예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감할 때는 주변 상가 시세를 봐서 증감해라.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여기 적용되고. 그 다음에 뭐냐? 권리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봐봐. 시험에 나올 때는 뭐가 나온다? 나올 수 있는 것은 계약력하고, 그 다음에 갱신 거절 사유하고, 그 다음에 5년하고, 권리금하고. 이 네 가지만 나올 거란 말이죠. 만약에요. 그러면 시험에 정답이 되는 건 뭐다? 정답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봐. 100조 2라고 돼 있죠? 100조 2가 아니죠? 10조의 3이죠? 권리금이란 건 뭐냐? 권리금은요, 온 동네 단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그래. 누구한테 준다?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그럼 임대인한테 권리금 줄 수 있어요. 임차인한테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2항이요. 권리금 계약은 뭐냐?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은 누구한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거.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주기로 한 것은 권리금 계약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10조의 4.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만. 그러니까 3개월 전하고 종료 후에는 관계없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 언제? 아직 이게 시험 안 났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마 봐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대인의 권리금에 대한 방해를 했다. 그래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언제?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한번 TV 한번 나섰다고 토론에. 3개월 전에 방해하고, 끝나고 나서 방해하면, 법상으로는 막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조용히 있으면 돼?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만. 방해하면 안 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그럼 그 방해행위가 뭐냐? 다음 10조 이런 것은 방해하면 안 돼. 이것은 방해행위다. 첫 번째, 임차인이 주선, 줄거 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거나 임대인이요. 그 다음에 2원도 임차인이 주선했는데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너무나 현저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이게 제일 나쁜 놈이죠. 그럼 봐봐. 방해행위는 되게 간단하죠. 누가 항상 주선했어? 임차인이 주선했단 말은 임차인이 중개업소다 내가지고 신규 임차인 데려왔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임대인이 권리금을 못 받게 하거나 자기가 받거나 권리금을 못 주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주선이 아니다. 아니에요. 누가? 임차인이 주선. 일단 그게 가장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4호 봐봐. 정당한 사유 없이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해버려. 그럼 계약을 안 하니까 보증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 그러면요, 만약에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행위다 아니다? 아니겠죠. 그 정당한 사유가 바로 2항이란 말이야. 2항. 옆으로 밑으로 끌어. 1, 2, 3, 4. 이게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을 본다. 이퀄 써.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밑에 있는 것은 방해행위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것은. 그런데 위에서 아까 우리 임차인 주선 그랬는데 임대인이 다 못되게 한 거죠? 근데 이번에 봐봐. 이 형 봐봐. 임차인 주선인데 이 사람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그 다음에 이혼은요, 의무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1호하고 2호는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그거 어떻게 하죠? 물어봐야지 뭐. 너 혹시 돈이 있냐? 우리 물어봐야지. 우리 집 돈 많아. 그럼 응 좋아. 이렇게 오라고 하겠죠. 돈 없어.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혼은요, 여기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염려가 있다. 이게 참 무슨 말이에요? 의무를 위반할 염려가 나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 왠지 눈웃음을 사사친다. 우리 와이프가 불안하다. 뭐 이런 것인지 모르겠어. 알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도 방해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1하고 2는 정답으로 나오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3하고 4가 중요하죠. 상가금을 몇 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가 이런 권리금이라는 게 영리 목적이 있어야 권리금이잖아요. 1년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다? 권리금이 있어 없어? 없죠.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호는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누가요? 임대인이 여기는 다르죠. 앞에는 다 임차인이었죠. 임대인이 데려왔어. 임차인이 못 데려오니까. 그런데 그놈의 임차인이 누구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인한테 묻지도 않고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다? 방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까 그 위에서는 누가요? 임차인이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죠. 그런데 밑에는요. 임대인이 데려왔던 이놈이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하고 임차인한테 권리금 줬다 간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내가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임대인이 주선. 됐죠 지금? 몇 년? 1년 6개월. 1년 6개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지금 아직 시험에 안 났어요. 이게 방해행위가. 알겠죠? 3개월 전부터 6개월까지, 뭐죠? 종료시까지. 방해행위가 아직 안 났는데 1호, 2호, 3호, 4호하고 1항하고 2항을 연결해서 잘 봐야 된다는 말이죠. 엉뚱하게 보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사망은요? 이 사망은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죠? 그럼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손해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이건 3천만 원 이 말이죠.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임대차 종료 권리금은 어떤 건지. 높은 쪽, 낮은 쪽.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낮은 금액. 그런데 시험은요. 4번이 연속 2년 시험에 나왔어. 4번이 연속 2년. 4번이. 권리금에서 몇 년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만 날부터 종료한 날. 그런데 시험에 뭐라 나왔냐? 우리 시험에는 방해행위가 있는 날 써봐. 방해행위가 있는 날에 X. 방해행위가 아니라고. 만 날?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 시효의 완성을 소멸한다? 소멸시효다. 3년의 소멸시효. 몇 년? 3년. 처음에는 뭐라 나왔냐? 가로에 닫고 몇 년이냐? 3년. 두 번째는 뭐라 나왔냐? 임대차가 종료한 날을 뭐라고 나왔다? 방해행위가 있는 날로 나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장난이니까. 이게 연속 2번 나왔어. 그러니까 또 이게 나오기 힘들겠죠, 이제 이것은. 그렇잖아요. 2번이 나왔는데 뭐 중요하다고 3번 나오면 네 놈이 미친놈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권리금 나오려면 이제는 방해행위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10조. 갱신 거절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이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해행위가 인가 아닌가 이게. 알겠죠?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 답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을 안 했다. 또 하나는 임대인이 주설했는데 임차인한테 권리금 줬다. 알겠죠? 이런 것은 방해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조의 5. 다음은 권리금이 안 돼. 4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공유재산. 알겠죠? 이러면 준대규모 점포는 뭐냐? SS 마켓이라고 하죠? 슈퍼마켓.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그런 건데요. 아무튼 대규모 점포, 이마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준대규모 점포 이렇게.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권리금이 있다 없다? 없다.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누가 작성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알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548.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만 날부터 종료할 때 몇 년? 3년. 알겠죠? 3년. 몇 개의 차임을 연체하다? 3기. 주택은 몇 기? 2기. 알겠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여기까지 다, 나머지 다 해, 그냥. 그럼 차임 등의 증감 청구죠? 차임 등의 증감 청구 똑같아. 주택하고. 얼마다? 100분의 9다. 그 다음에 12조. 월 차임 전환시 상전율이죠? 이것도 똑같아. 약간 달라. 우리 주택은 어떻게 됐죠? 연일할. 그 다음에 기준금리의 3.5%를 더해서 비율이죠. 그런데 상가는요, 약간 다르게 됐어. 상가는 뭐냐? 연일할 2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항시점에서 상가는 또요, 어떻게 하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 몇 배를 더한다? 4.5배를, 5배를 곱한 비율.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배수, 4.5배, 배수를 곱한 비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 좀 다르게 돼 있죠? 우리는 아까, 주택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원래 주택도 이렇게 비싸게 돼 있었어요. 주택은 4배를 곱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주택은 바뀌었다고. 주택은 바뀌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5% 더한 비율이 바뀌었다고. 그때는 뭐냐? 4배를 곱한.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는 4.5 이렇게. 주택은 일할. 여기는 연일할 2푼.
알겠죠? 근데 지금 바뀌었어. 바뀌었으니까 상가는 얼마? 연 1할 2푼. 얼마를 더해? 4.5배를 더해서 뭐란다? 아니, 곱한 비율. 4.5를 곱한 비율. 주택은 뭐다? 더한. 3.5%를 더한. 여기는 4.5배를 곱한. 알겠죠? 그 다음에요, 어디를 보냐면 13조 전대차죠. 전대차도 이것저것 다 적용이 돼, 전차인도.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권리금 X. 전차인한테는 권리금을 적용하지 않아, 전대차에는 뭘 적용하지 않는다? 권리금을 적용하지 않아, 권리금. 전대차는 권리금이 없어. 자, 그 다음에, 그럼 전차에는 봐봐요. 임차인이요, 5년인데요, 2년 만에 전대차를 줬어. 그럼 전차에는요, 5년의 기간 안에서 임차인을 대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5년까지. 그냥 안 돼. 어떻게 한다? 임대인을 뭐해서? 대위해서, 대위. 알겠죠? 그 다음에 110번. 증액이 있으므로 1년 이내는 증액하지 못하고, 차임 연체액이 3기다. 해지할 수 있다. 자, 14조는요, 보증금 일정액이죠? 보증금 일정액. 우리는 이것은 다 똑같아. 보증금 보증금 일정액을 경매 기입되기 전까지 소액이면 되죠? 그 소액이 얼마다? 여기 말했죠? 사망 봐, 사망. 우리 아까 뭐죠? 전체 2분의 1의 범위요. 옛날엔 3분의 1이 했어. 주택도 다 똑같아. 3분의 1이 아니고 얼마다? 2분의 1이다. 2분의 1. 그럼요, 몇 기의 연체가 있으면 갱신 안 해죠? 몇 기 연체면은 뭐죠? 해지를 해? 3기죠, 3기. 왜 3인지 아세요? 왜 3인지 몰라? 아, 그건 몰라요? 왜 3으로 했는지 몰라? 2도 아니고? 상가는 2기 연체면 해지하잖아요. 상가는 왜 3기 연체면 해지하죠? 그렇죠. 이진 이상이니까. 이진 이상. 1분만 이진 이상. 3이잖아, 3. 알겠죠? 상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진 이상, 알겠죠? 이진 이상. 알겠죠? 아, 그거 몰랐어야지. 일본 교육받은 놈이 정했다, 이 말이죠. 이 법을 만들었다. 자, 그냥, 농담 죄송해요. 자, 얼마다? 4개. 얼마? 6,500. 그 다음에 5,500, 그 다음에 3,800. 이게 골치 아프죠. 그 다음에 3,000. 봐봐. 여기서 1,000씩인데 뚝 떨어지죠. 여기는 800이죠. 이렇게 해놨어. 어떤 놈이 해놨는지 모르겠어. 주택을 해도 그나마 착한 놈이 해놨나 봐. 그러니까 이건 일본 냄새가 나죠. 골치 아프게 섬세하게 해놨잖아요. 어? 주택은 1억, 8천, 6천, 5천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6,500이 또 뭐야? 6,500, 5,500, 3,800, 3,000이죠. 그래서 얼마다? 2,200이죠. 얼마씩 뺀다? 300을 뺀다. 그러면 2,500이 되죠. 아니, 1,900이 돼요. 1,900. 밑에 얼마다? 300 아니에요? 1,300하고 1,000. 알죠? 이렇게. 1,300하고 1,000. 1,300. 여기는 1,300. 이 두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되겠죠. 얼마씩 뺀다? 300씩 뺀다. 2,200, 1,300. 2,200, 1,300. 그런 것 같아요. 2,200에서 빼 300을. 얼마나? 1,900. 1,400, 300을 빼 1,000. 아주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일본 냄새가 나. 이진 이상. 알겠죠? 그러다 보면 6,500, 5,500, 3,800, 3,000이다. 주택은요? 주택은 1억, 8천, 6천, 5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다 그렇게 보면 되고. 강행곡기죠? 그 다음에 112.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는 특약.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줄거봐. 비용상은 비용 포기. 그것은 뭐다? 유효이다. 유효. 일시사용. 된다, 안 된다? 안 돼. 일시사용 적용 안 해. 우리는 주택과 상가는 월단이죠. 월단위. 일시사용 안 돼. 일시사용은 뭐가 없어? 부속물 매수조건이 있어? 없어. 적용되지 아니한다. 미등기전세 적용한다.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다. 권리금은 누가? 권리금에 관한 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표준계약서는 누가? 법무부 장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요, 이제 다 됐죠? 다 됐으니까요. 우리가 뭐를 조금 한번 봐. 비교되는 거. 여러분요, 우리가 주택하고 상가하고 있으면 이제 비교하는 것만 조금 보면 돼. 다 끝났으니까. 적용 범위는요, 상가에 있죠? 상가에 있는데 주택은 있어, 없어? 주택은 있어, 없어? 주택은 적용 범위라는 게 없죠. 여기 대학력은 어떻게 해, 대학력은? 여기 보면 상가는요, 적용 범위가 있어, 없어? 있죠. 주택은 있어, 없어? 주택은 없죠. 이거 쓰지 마, 이거. 안 써도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여러분요, 보니까 그 고갑 선생님 책에 보니까 뒤에 뭐 해놓은 것 같던데. 고갑 선생님 그 민법 유학집 뒤에 보니까 뭐 해놓은 것 같더라고. 대학력은요, 여러분 상가는 뭐죠? 건물 인도하고 뭐다? 사업자 등록을 뭐 한다? 신청. 주택은 뭐죠? 인도하고 전입, 신고. 이때 신고를 뭘 얘기한다?
이때 신고는 뭘 얘기해? 전입신고할 때 신고는 어떤 거, 언제 때는 신고를 한다? 우리 했잖아요. 작성을 하고, 제출하고, 수리할 때.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신청인데, 판례는 뭐라 한다? 등록을 한다, 등록. 그 다음에 여기요, 우선 면제가 약간 다르죠, 우선 면제가 다르죠? 여기는요, 우선 면제를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상가를 어떻게 해요? 방금 했죠? 얼마?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어떻게 한다? 얼마? 6,500. 그 다음에 얼마? 5,500. 그 다음에 얼마? 3,800. 그 다음에 얼마? 3,000. 이렇게 하죠. 여기는요, 1억, 8천, 6천, 5천 이렇게 하죠. 알겠죠? 1억, 6천, 8천, 5천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요, 최우선 면제랑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아. 준표적 경매 기입되기 전까지 뭘 한다? 여기는 주택은 뭘 한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뭘 한다? 소액이죠. 여기도 똑같아. 대항 요건 갖추고 소액이다. 근데 여기는 대항 요건이 뭐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어디에다가? 관할세무서. 여기는 어디에다가? 주민재산에다가. 알겠죠? 그 다음 우선 면제. 우선 면제가 똑같죠? 다 뭐 한다? 확정일자 다 똑같아. 단지 여기는 확정일자 어서하고 관할세무서장. 여기는 어디 한다? 주민센터에서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속기간. 전속기간은요, 상가는 1년 미만으로면 몇 년을 본다? 1년. 여기는 몇 년을 본다? 2년으로 본다. 똑같아. 그 다음에 법정갱신. 법정갱신 되죠? 법정갱신 몇 년을 본다? 1년을 본다. 여기는 몇 년을 본다? 2년으로 본다. 이거 똑같아. 알겠죠? 그건 뭐 다 똑같잖아요. 여기는 얼마다? 증감 청구는 얼마다? 여기는 100분의 얼마다? 100분의 9다. 몇 퍼센트? 9%. 여기는 100분의 5다. 다른 말로 20분의 1이다. 얼마다? 5%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이죠? 월차임 전환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여기는 어떻게 한다? 상가는 연 1할 2푼. 몇 점 5배를 더한다? 4.5배를 곱한다. 알겠죠? 여기는요, 연 1할 또는요,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더한다? 3.5%를 더한다. 알겠죠? 이렇게. 말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상가에는 있는데 주택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 상가에는 있고 주택에는 없는 거. 뭐가 있죠? 상가에가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권리금이 있다. 권리금. 그 다음에 또 주택에는 권리금이 없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적용범위, 여기 적용범위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또 상가에만 있는 게 뭐냐면 10조 계약갱신 요건이라는 게 있다. 계약갱신 요건.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주택에만 있는 게 있어. 뭐가 있어? 주택에만 있는 거 뭐가 있어? 주택에만 있는 거 사실은 배우자. 이건 주택에만 있어. 주택에만. 알았죠? 상가에는 없어. 주택에만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상가에는 법정갱신되죠? 2기 이상의 연차인데 2기 이상. 그러면 법정갱신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상가는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몇 기의 차임을 연체해야 돼? 3기. 여기는 몇 기? 2기. 법에는 없어. 근데 민법으로 가니까 2기가 돼. 민법으로 가니까. 둘 다 뭐가냐? 둘 다 이게 뭐죠? 임차권 등기명령 둘 다 있어. 임차권 등기명령. 알죠? 둘 다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할 때는 어느 쪽 한쪽을 보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어떻게 보냐? 여러분요, 죄송한데요. 앞에 다 끝났으니까 주택임차보호법 잠깐 한번 봐봐. 맨 앞에. 주택임차보호법 있죠? 왜냐면 주택임차보호법하고 상가금리임차보호법이 비교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알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 여기서 적용범위는 여기 2조는 아무 말이 없는데, 우리는요, 상가에는 뭐가 됐죠?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교 문제 할 때는 주택에는 적용범위가 그냥 적용범위 이렇다고 내야 되는데, 상가에서는 뭐다? 보증금으로 정해졌죠. 환산보증금으로. 4억, 그 다음에 3억, 2억 4천, 1억 8천 이렇게. 이게 차이가 있죠. 상가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은 둘 다 똑같아. 똑같은데 주택은 어떻게 하고 상가는 어떻게 한다. 이것만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을 또 넘겨가지고 이제 대항력 다 봤죠? 보증금에서 우선면제도 똑같죠? 뭘 한다? 우리는 주택은요, 대항요건하고 사업자 등록. 똑같은데?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인데 둘 다 똑같은데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만 약간 차이가 있죠. 그 차이만 알면 돼.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시요. 3조 6 임차권 등기명령. 이건 어디에 돼 있다? 상가에도 있다. 상가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어 그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놔두고, 그 다음에 3조 5도 다 똑같아. 자, 그 다음에 4조 임대차 기한이죠. 이건 약간 다르죠. 주택을 얼마다? 2년. 상가를 얼마다? 1년. 그것만 딱 알면 돼.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도 약간 달라. 주택은 누구누구가 있다?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1개월이죠. 근데 상가는 임차인 1개월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달라. 그 다음에 주택에는 법정갱신에서 뭐가 있다? 2개 연체. 그러면 갱신 안 해주죠. 상가는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약간 달라. 그럼 나머지 다 똑같아. 7조 차임증감. 차임증감도 둘 다 똑같은데 약간 달라. 하나는 100분의 9, 하나는 20분의 1.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7조 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이다. 주택은 어떻게 한다? 연 1할 또는 기준금리의 3.5배를 대한 비율.
가운데 상가는요, 연 1할 2푼. 몇 배로 곱한다? 4.5배로 곱한다. 기준금리에. 그게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8조. 보증금리 일정에 둘 다 있다. 근데 범위가 다르다. 1억 8천, 6천, 5천. 하나는 6,500, 5,500, 3,800, 3천. 약간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돼. 우선 그 다음에 보증금 일정이 얼마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고. 죄송해요. 주택에는 주택임대차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상가에는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주택에만 있죠. 주택에만. 알죠?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구조. 임차권의 승계. 이것도 상가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8조 2 주택임대차위원회하고 9조 주택임차권을 승계하고 그 다음에 14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는 없다? 상가에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상가에는 없어.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그렇게 오고 나서 다시 이제 상가를 다시 한번 보면 상가를 보면 뭐가 다르냐? 적용 범위에 4억, 3억, 2억, 2억 4천, 1억 8천 이것이 다르다 이 말이죠. 우선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대항력은 똑같아. 됐죠? 그 다음에 뭐 정보기한 다 똑같고 보증금 회수도 똑같아. 봤죠? 그 다음에 임차권 투기명령 똑같아. 주택도 있다고. 약간씩 주택 이건 아예 똑같아. 그 다음에 임대차 기한 약간 다르면 똑같아. 2년이냐 1년이냐 차이만 있다. 됐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이것은 어디에만 있다? 상가에만 있다. 상가에만. 주택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밑에 사항은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차이는 뭐다? 임차인이 여기는 있다 없다? 없다. 임차인이 없다. 주택에는 누구도 있고 임차인도 있는데 왜 그런다? 계약갱신을 요구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조 2 계약갱신의 특례 이런 것은 없죠? 그 다음에 권리금 있어 없어? 권리금 없다. 상가에만 있다. 권리금은 상가에만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그 다음에 차임증업청구권 다 똑같은데 여기는 얼마다? 100분의 9다. 그 다음에 월차임 전세 산정률 똑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다.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증금리 일정의 보호 주택도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죠. 알죠? 주택은 1억 8천, 6천, 5천. 여기는 6,500, 5,500, 3,800, 3천. 그 다음에 둘 다 강행 기준이고 일시상을 이하 임대차는 둘 다 적용되지 않고 미등기 전세는 둘 다 적용이 되고 소액상가심법에 둘 다 적용이 되고 무슨 말인지 이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슨 표를 보고 암기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표를 보고 암기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 상가를 먼저 쭉 다 보고 이걸 막은 상태에서 알죠? 상가를 먼저 쭉 봐. 이게 맞는 것 같은가 쭉 보고 그 다음에 주택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봐야지. 이걸 놓고 그냥 항상 내가 하는 얘기 이놈하고 바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100번 봐도 암기가 안 돼요. 우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정 보면서 비교하면 금방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보면 그 고갑 선생님 있죠? 여기 고갑 선생님 해놓은 그 강의 유학집 있잖아요. 맨 뒤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쪽을 막아. 주택을 막고 한쪽을 봐. 한쪽을 쭉 정리해. 맞는 것 틀린가. 그러고 나서 그 옆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여러분요 비교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렇게 해야 돼. 한쪽을 막고 한쪽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부속물질 청구권이 뭐다? 그러면 이건 비용상환 청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무슨 문제가 나와도 그것을 헷갈리지 않죠. 왜냐하면 문제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예외로 답을 해요. 조문하고 뭐 이론하고 판례가 붙었지만 이론은 판례로 무조건 답을 해요. 판례를. 그 다음에 비교 문제예요. 시험 내기가 제일 좋아 비교가. 왜요? 말만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상가 금리자보호법은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왜? 주택이 2년이고 상가는 1년인데 이 두 가지 바꾸는 게 제일 쉽잖아요. 문제 만들기가. 그래서 비교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이 세 가지 형태로만 나와. 그러니까 비교를 꼭 하긴 해야 되는데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한쪽을 보고 나머지 쪽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과 상가는 여러분 지금 강의한 거 있잖아요. 이것 딱 봤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볼 때 주택가 뭐죠? 우리 어디지? 여러분 그 중의사법하고 그다음에 미사특별법하고 문제에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4문제, 그러니까 크게는 6문제까지. 무슨 말이죠? 3문제씩 나오다 했을 때 2문제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2문제 눈이 나오니까요. 4문제에다가 최대 6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 두 가지가 딱 강의가 끝나면요. 여러분 부동산 실명법과 가등기담보는 그냥 그거는 맞추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 얼마 안 되고 특히 가등기담보는 무조건 기출문제를 봐야 돼. 가등기담보는 그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명법은 기본적인 틀만 딱 알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이런 말이죠. 특히 여러분요 지금 오늘 얘기한 주택과 상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가지고 돈 번 데는 100% 지장이 없다. 오케이. 다른 뭐 질문사항이 있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근데 여러분, 혹시